이제 아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아연이 이제 시작된 게 골프가 19세기이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아연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아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였죠? 나무. 나무로 만들었죠. 아, 그렇지. 네. 그 아연이라는 게 없었죠. 우드, 지금에서는 다 우드네. 아연이라고 다 우드였죠. 그래서 우드로, 그러니까 우드의 형태로 9개씩 된 클럽을 가지고 썼어요. 우드 모양이 이런 모습이에요. 뭐야? 나 진짜 처음 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그래도 뭔가 길이 변화는 뒀다. 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모양새가 이렇게 뭐 이쪽 부분은 뭐 동그랗고 네. 이렇게 서로 네, 이렇게 네. 구분을 했겠죠. 야. 그러니까 구분을 한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리를 고민한 거겠죠. 나름대로. 나름대로. 와. 네, 네. 야. 애썼네요 그때 당시에도. 진짜 정확하게 맞히기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이랬으면 나 골프 못 쳤을 것 같아. 그때는 뭐 우드라고 하는 명칭을 썼을까 하는 것도 뭐하지만은 뭐 1번, 2번, 3번인데 그게 다 우드로 만들어져요. 그런 형태의 우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길게 멀리 나가는 클럽을 가지고 내 힘을 조절해서 그 거리를 200야드를 보내고 어떤 건 100야드를 보내고 그건 굉장히 미스샷이 크죠. 내가 내 스스로서 조절한다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거리에 맞게끔 하는 클럽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분화시키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연이 나오게 된 거죠. 아연이. 그 아연은 처음에는 이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대장장이들이 그 쇠를 전부 다 두들겨 가지고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 누가 또 제작을 해달라고 했나 보네요. 그렇죠. 대장장이들이 그냥 그 쇠를 두들겨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과 같이 정교하지 않고 굉장히 그 표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터프했죠. 이게 터프하면은 두드리니까. 그렇죠. 두들기게 되니까 곡면도 그렇고 뭐 굉장히 뭐 방향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단조 아연이었죠. 단조. 그게 단조. 그러니까 단조의 네. 상태에서 단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대장장이에 또 두들기는 방법, 또 형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다가 이제 주조법이 개발이 됐죠. 주조로. 단조가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네. 주조는 어디 틀에 넣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 틀이 일정한 틀이 있으면은 그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그 쇳물을 부어서 겉을 벗겨내면 그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막 수작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더 뭔가 고퀄일 것 같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주조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겠네요. 어떤 그렇죠. 점이 좋았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드에 있어서도 드라이버에 있어서도 퍼시먼 하다가 메탈로 2세대가 왔었잖아요. 네. 2세대가 온 게 뭐였어요? 대량 생산이었죠. 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주조로 하나하나씩 단조를 두들기는 것보다도 이제 틀을 만들어서 보서 만든다고 한다면 양산이 되는 거죠. 양산에 이점이 양산이 있었구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품질의 균일화를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똑같은 헤드로. 네, 그 완전히 품질도 균일화되고 점점 이제 우리가 예측해가는 시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단조법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 손으로 때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단조 클럽은 없어요. 전부 다 엄청난 압력에 우리가 그 프레스를 눌러서 어떤 형상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죠. 네. 어떤 틀의 금형을 만들었어요. 금형을. 네. 그래서 위에 금형, 아래 금형. 금형을 만들어서 금형을 이렇게 내려서 압착시켜서 가운데는 금속을 넣는 거죠.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면은 이 금형이 다 깨져버리겠죠. 안 눌리죠. 네.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금형의 금속을 깨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안에 들어가는 금속은 굉장히 연한 금속을 써야죠. 그래서 단조의 클럽들은 전부 다 재질이 연철을 쓰고 있어요. 연철을. 그 연철을 써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 형태가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아연이라든지 퍼터의 형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라프하게
모양 형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우와. 퍼터 형태예요. 이런 형상을 가지고 CNC라고 하는 선반으로 이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깎는 거예요. 깎아서 만들어보면은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와. тех닉이 이렇게 와. 돼요. 와.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굉장한 CNC 선반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선반을 어떤 이런 형태를 하나를 깎아낸다면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아연을.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깎아낸 거예요. 깎아내서 이와 같은 형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단조라고 하는 아연은 굉장히 그 연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골퍼들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그 기호에 따라서 모든 스펙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단조라는 아연은 주조라고 하는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났던 게 기법상으로도 두들겨서 하는 기법상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CNC라고 하는 선반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모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주조보다도 더 뛰어난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저는 주조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단조가 이렇게 또 처리가 되고 좀 더 고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단조를 사야 되는 겁니까? 주조를 사야 되는 겁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단조가 더 비싸요. 네. 그런데 그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이익이죠. 어. 왜냐하면 주조 아연은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내가 스펙이 변화가 왔을 때 그 스펙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 클럽의 헤드를 변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클럽을 새로 구매해야 되죠. 근데 단조는 이거는 평생을 자기 형태에 맞게끔 다 우리가 다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느 게 더 유용할 것인가 하는 건 생각해 볼 수가 본인이 있겠죠. 기성복을 입느냐 양장점 가서 네. 해야 아연은 종류가 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옛날에 19세기 때 중반 이후에 단조 아연이 개발이 됐죠. 두들겨서. 네. 두들겨서 만드는 기법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형태가 한정적이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뭉텅뭉텅했겠죠. 그러니까 뭉텅뭉텅하던 그런 스타일의 아연이 멋을빼게. 네? 그걸 네. 아예 머슬백 멋있는데 이름에서 되게 머슬백 치면 그거 되게 멋을빼게 클럽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긴 형상이. 하죠. 네. 형상이 굉장히 단조로운데 근데 제가 그 머슬백 그거 멋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듣기에는 정말 상급자랑 네. 프로들만 머슬백을 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멋있다고 네. 한 거거든요. 요즘은 잘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김민아 아나운서는 머슬백이 멋있는 게 아니라 머슬백을 치는 남자가 멋있어요. 머슬백에 머슬을 갖고 있는 남자가 무슨 머슬백은 굉장히 어느 한쪽 사이드로 중량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우리가 관용성을 뛰어나게 하려면은 우리가 저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드라이버의 퍼시먼. 네. 그 무게가 가운데 중심에 쏠려 있지만은 티타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다 비어 있죠. 네. 무게가 어떻게 바깥으로 돌아가 있죠. 네. 바깥으로. 그게 관용성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아연을 가지고도 무게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무게 배분을. 그래서 주변에다가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관용성이 뛰어나서 방향성이 뛰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클럽은 무게가 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무게를 하려면 이쪽 부분이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턱이 나와서.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가 다 고루고루. 고루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그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 머슬? 맞죠? 이거잖아요. 머슬. 맞죠? 네.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치는 남자가 머슬. 이제 무게를 주변으로 우리가 배분시키기 위한 공법이 또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공공법이죠.
요즘 그래서- 광고 많이 하는. 네, 진공으로 네. 진공공법이라는 건 가운데 안에가 펴 있겠죠. 드라이버처럼, 그죠? 네. 할로우라고 하죠. 할로우. 할로우. 궁금했어요. 어. 와우. 할로우 안에 펴 있는. 그런데 드라이버가 바깥에 두께가 있듯이 네. 아연도 바깥에만 형상이 있고 안에는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거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네. 우리가 무게를 주변에다가 배분시키면 뭐가 좋아진다 그랬죠? 관형성. 관형성이 좋다는 건 방향성이 방향성. 뛰어나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리를 만들 때 말이죠.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프트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롱아이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죠. 롱아이언 쪽에서는 그냥 굉장히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많이 세워지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438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24도 로프트 이하의 클럽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 또 38인치 이상의 클럽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로프트를 세우면서 롱아이언 쪽이 많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또 길이도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롱아이언을 쓰지 못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1번이 있었어요, 아이언이. 맞아요. 네, 네. 1번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자꾸 세우니까 2번도 없어졌어요. 3번도 없어졌어요. 이제 4번도 없어졌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말이죠. 5번도 없어지고 6번서부터 시작된 6번부터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굉장히 크게 생겼잖아요. 그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유틸리티. 유틸리티. 그래서 유틸리티는 아이언 계열에 포함돼요. 아. 네. 좀 애매했거든요. 어. 무슨 굉장히 여쭤보신 그거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그 부분은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발생한 아주 그 변칙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언의 종류를 나눌 때 머슬백 네. 그리고 할로우. 캐비티백, 할로우, 네, 할로우. 네, 이렇게 중공구조 아이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렇습니다. 나누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피팅 클리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